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한미군 조만간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시간은 1월 7일입니다. 그런데 1월 4일 날 이런 제목의 기사가 The Hill이라고 하는 미국의 의회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선거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The Hill이라고 하는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다가오는 한미 동맹에 대한 위협. 이 글을 쓴 분은 데이빗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인데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선임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에 30년 동안 복무한 후에 대령으로 제대한 분입니다. 그리고 복무하는 동안 특수부대 지휘관으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한국과 아시아에 20년간 복무했기 때문에 한국과 아시아 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내셔널 전쟁 대학 국가안전전략 교수, PhD를 소유하고 있는 실무와 또 학식에 양쪽을 겸전한 그런 유능한 분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여러 안보 또 인권단체에 이사로 있습니다. 저는 한 3, 4개월 전에 이분을 워싱턴 DC에서 만나서 이분의 강연도 듣고 또 이분에 대한 그런 방송도 제가 했습니다. 네, 10월 26일 날 제가 이 방송을 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워싱턴이 꿰뚫어보는 한반도의 긴박한 실상, 한국이 당면한 4가지 위협, 이런 제목인데 대한민국은 위협을 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위협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이런 제목의 강연이었습니다. 이것은 Save Korea Foundation, 이 The National Press Club에서 10월 12일 날 모임을 가졌을 때 그 포럼에서 이분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분은 친한파 인사입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복무도 했고 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국의 인권 존중, 이런 미국과의 공유된 가치를 중시하는 그 동맹을 강조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그런 친한파 인사입니다. 이 글도 우리 입장을 많이 반영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그만큼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미국의 리버럴이 아니라 미국의 보수 우파에 있는 그런 논평가들, 여기 데이빗 맥스웰 그리고 이전에 골든 챙, 이런 분들이 이 미군,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 기사, 그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가 이제 막 탈선할지 모른다. 아주 첫 문장부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뭐 불과 며칠 전에 이 중요한 동맹의 미래에 좋은 징조가 못 되는 2가지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무엇입니까? 첫째, 현재 협상이 12월 31일에 만료되기 전에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특별조치 협정, 줄여서 SMA, 여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 한미 간의 회담이 무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상당한 감축에 대한 그의 결정에 있어서 동맹에 관한 거래적인 견해, Transactional View, 그냥 거래, 동맹과 가치를 공유한 그런 동맹, 그런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따지는 거래적인 견해를 확고하게 재차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트위터 메시지에서 미국에 대한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 차이를 표현한 매티스 장관의 사임 서신을 비난했다. 이 매티스 장관은 기존에 한국과 미국은 가치 동맹이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 매티스 장관과 아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대통령이, 더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진 대통령이 지금 있습니다. 트럼프는 특별조치협정의 교착 상태를 10차나 회담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이것을 미국의 주둔을 끝내는 기회로 볼지 모른다. 네, 데이빗 맥스웰의 경고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심각하게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트럼프는 미군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선언했다. 미군을 철수시키는 신고립주의의 그 경향을 여기에 뚜렷하게 공표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6월과 8월에 그는 한국에서의 군사훈련은 도발적인 전쟁 게임이다. provocative war game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도발적인 전쟁 게임이라뇨. 한미 군사훈련이. 그뿐 아니라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선언했다. 괜한 말의 거칠애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악명 높은 트럼프의 12월 24일의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트위터 메시지는 동맹을 위해서 가장 불길한 것일지 모른다. 가장 불길한 트럼프의 메시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 세계의 매우 부유한 많은 나라들의 군대, 여기엔 분명히 한국이 포함됩니다. 확실히 포함됩니다. 그들에게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 불만이 표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보조금을 그들에게 지불해야 되느냐. 이와 동시에 이들 국가들은 무역에 있어서 미국과 우리의 납세자들을, 미국 국민들을 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네. 적의가 번뜩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티스 장군은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문제로 보고 있고 이것은 지금 고쳐지고 있다. 매티스 장관이 얼마 전에 사임했는데 아주 그 가치관의 대충돌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생에 그 사업을 했던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만사를 이 사업적인 그리고 거래적인 그런 관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점적입니다. 그래서 매티스 장관은 못 보지만 나는 본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고쳐지고 있다. 이렇게 확고하게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 있어서 제일 불길한 그런 메시지로 들려진다고 여기 지금 맥스웰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치협정은 매 5년마다 협상되며 한국 정부가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자금 수준을 설정한다. 이 기금은 물류, 유틸리티,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건설, 지역의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을 포함한다. 10차례 회의가 있은 후 10차례 많이 했습니다. 어떤 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한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협상가들은 다시 원점으로 출발점으로 돌아왔다.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차례 회의를 했지만 트럼프는 한국이 자체 방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금 우리 한국의 노력을 맥스웰이 인정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방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트럼프는 그걸 안 보려고 한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2017년에는 우리 한국의 GDP의 2.7%가 국방비로 사용됐고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토 회원국보다 높은 비율로 그렇게 우리 국방비가 증액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8년도 한국의 국방 예산은 역사상 가장 큰 9.9% 또는 400억 달러로 증가했다. 한국은 자국에 주둔하는 2만 8천 명의 미국인들과 함께, 미국 군인들과 함께 62만 5천 명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의 특별조치 협정 하에서
한국은 대략 미화 16억 달러의 미군 기지 비용의 절반, 8억 달러를 부담하지만, 절반을 부담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는 서울이 100%를 16억 달러 전체를 지불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연간 기준 비용 이상을 부담한다. 최근에 확장된 험프리스 기지는 현재 미 대륙 이외의 미군 기지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이 기지는 약 107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갔으며 한국은 기금의 90%를 제공했다. 네, 지금 맥스웰이 그 한국의 이런 그 국방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권위는 논평가가 아니라 대통령 실권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한 트럼프로부터의 압력에 대응하여 재협상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동의했다.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은 해외 군사 판매 및 직접 판매를 통해 198억 달러, 약 200억 달러어치의 미군 장비를 구매했다. 그러면 한 1년에 40억 달러씩 이렇게 미군 장비를 구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맹의 주요 목적은 전쟁을 방지하는 것임을 양국이 기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동맹은 전쟁하기 위한 것 이전에 전쟁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을 한국과 미국이 다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네, 전쟁이 터지면 다 희생자가 되고 다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최고위층 탈북자인 황장엽 씨는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는 유일한 길은 미군의 존재라고 말했다.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유일한 방법 길은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다. 미군 철수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는 달리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전 지구적인 영향을 글로벌 임팩트 미칠 것이고 피와 재물, blood and treasure, 이 피와 재물의 상실은 1950년에서 53년 한국전쟁의 충돌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네, 그렇죠. 훨씬 능가합니다. 2013년 말 이전의 특별조치협정 SMA가 만료됐을 때 한국과 미국은 한 달 후 협정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한국의 기여도를 6% 증가토록 규정했는데 한국의 국회는 2014년 4월까지 이것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측은 미국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 계속되는 결의안 아래의 상황과 거의 마찬가지로 잠정 기준으로 기존 합의를 연장했기 때문에 지원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았다. 네, 그때도 이제 교착 상태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새 대통령과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 또 문재인 이 한국 이 두 명의 새 대통령과 상황이 크게 달라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특별조치협정 SMA가 만료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네.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 그냥 또 무사히 넘겼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르다. 대통령도 두 명이 다르다. 많이 다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문제는 동맹에 관한 미국의 관점, 동맹에 관한 미국의 관점이다. 즉 공유 가치, 공동 관심사, 공유 전략의 동맹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거래적인 동맹인가. 거래적 관점조차 한국은 미국의 억지력 역할에 미국이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그 억지력 역할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자국을 위해 한국을 위해 기꺼이 싸우려는 군대의 기여도를 더욱 높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국방에 대한 노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동맹에 대한 견해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그 거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한국 정부는
공동 부담을 위한 기여를 더 늘리기 위해서 아직 타협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은 거의 확실히 트럼프에게 중간에서, 미들그라운드, 중간에서 그를 만나도록 타협하자, 반반 우리 타협하자고 요청할 것이고, 문재인은 그렇게 할 것이고, 트럼프가 100% 미만, 100% 다 내라고 그랬으니까 100% 미만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불분명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타협안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문재인의 타협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미군은 조만간 한반도를 떠날 수도 있다.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것은 한미 간의 전략적 동맹의 비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종말이 될지 모른다. 네. 지금 이것은 미국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친한파, 한국통으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한미 동맹이 비극적인 종말, 그것도 갑작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 미군이 조만간 한반도를 떠나 철수할 수 있다. 이렇게 엄중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싱턴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실무와 그리고 군사 경험 또 이론적인 모든 걸 다 갖춘 아주 정말 베테랑의 그런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말 새해 들어서 우리들에게 매우 불길하고 아주 중대한 이런 경고가 전해졌습니다. 더 걱정스럽게도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억지력이 없는 가운데 북한과의 새로운 갈등의 비극적이고 돌연한 시작을 가져올 수 있다. 네, 한미 간의 관계도 그렇고 남북 간의 관계도 그렇고 비극적이고 돌연한 시작 혹은 갑작스러운 그런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때 이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국 활동을 위해서 그 중에 하나, 미국의 그 여론을 바꾸는 문제, 우리가 온 힘을 다 기울이고 해야 합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추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성경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최후의 소망이, 그리고 우리의 최대의 소망이, 아니 절대적인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